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잠깐 이제 앞에서 이제 사전에 팀 미팅을 잠깐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죠, 그죠? 저는 그죠? 지금, 5개월 동안에 5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이제 네. 생각해 보면은 단장으로서 네. 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만 뭐 내부 FA 잡는 네. 거, 외부 FA 잡는 거, 트레이드 하는 거, 네. 뭐 방출하는 거, 네. 새로운 코치 영입하는 거, 외국인 용병, 외국인 네. 선수들 바꾸는 거 네. 등등 네. 뭐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좀 한 게 아닌가. 또 보스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대표님도 또 바뀌시고 저를 어떻게 보면은 저를 믿고 뽑아주신 대표님이 이제 그렇죠. 예, 바뀌셨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팬들께서도 과연 이제 롯데의 개혁 작업이 이것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좀 하셨어요. 저는 사실 김종린 대표님이 없었으면은 저는 욕이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저를 믿고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가 사실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지성준이 영입되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계약을 그렇게 하고 뭐 트레이드 이런 것도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대표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어요. 선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랬던 분이 떠나게 된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그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이 팀은 뭔가. 그랬는데 새로 오신 대표님도 굉장히 좋으세요. 사실 그 뭐 안치홍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조언을 해주셨고 이제 그 롯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바뀌셨을 때 여론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대표님 새로 오신 분도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고 봐요. 이렇게 좋은 두 분의 보스를 모시게 된 게 저는 좀 행복한 게 아닌가. 새로 오신 대표님이 원하는 네. 그런 롯데자이언츠는 특히 2020년 롯데자이언츠는 어떤 롯데자이언츠인가요? 대표님의 말씀이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우리 단장님한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지시가 아니라 어떤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좀 팬들에게 있잖아요. 희망을 줍시다. 희망을 주자. 저희가 보여주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네. 뭔가 경기장에서도 퍼포먼스 하는 것도 지든 이기든 떠나서 항상 팬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자. 제가 뭐 짧지만은 저희 네. 야구판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있지만 느끼면 그 팬들한테는 희망은 이기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절망은 이기려 하다가 지는 것이고, 자 그런 걸 많이 자, 그런데 느껴가지고. 그게 돌아오는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요.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롯데는 모래사장이에요. 바닷가 가시면 이렇게 해변가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건물을 조그마한 이렇게 모래성을 올려야 되는데 땅을 다지고 콘크리트를 깔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거기 건물 올리면은 더 높고 큰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모래성 올릴 수 있어요. 몇 경기 더 이길 수 있습니다. FA 돈 다 써버리고 영입해서. 근데 하지만 이 모래성이 과연 크게 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시기를, 바닥을 다지는 시기를 기다려줄 수가 있냐 없냐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얼마나 짧게, 그리고 바닥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성적을 당장이라도 우승을 해버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플랜으로 갔다면은 막 넣다 보면 절대 저희는 좋은 모래성을 쌓을 수가 없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보면은 원하는 대로 바닥을 정말 단단하게 콘크리트 다지지는 못했어요. 사실 더 다질 수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롯데 팬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느 정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연 성적을 낸다는 게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년이냐? 올해 초냐? 네. 올해 중반이냐? 네. 올해 말이냐? 그거는 팬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주셨으면.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바닥을 다지는 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가장 이제 우승을 한 지 오래된 팀이기도 하고 또 가장 뜨거운 팬층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이 플러스 되는 스포트라이트도 다 받고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성단장님의 야구 인생하고도 좀 맥이 좀 닿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많이 합니다, 그죠? 네. 단장님의 그 야구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저는 야구를 그렇게 어릴 땐 잘했어요. 이게 지금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그 뒤로 성장 안 했는데 그때는 뭐 힘만 좋고 있으니까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고3 때도 그냥 대학교 좀 갈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된 거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실망한 게 많았어요, 야구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유학을 떠날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이제 관두고 유학을 떠날 때가 터닝 포인트가 아직도 기억나게 이게 2001년 7월 3일이에요.
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웃기겠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한 모습을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갔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짓고 사람들이 뭐 유학 가고 그러니까 쟤 금수저야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예, 정말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솔직히 미국 대학교에서도 제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일도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얻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에. 예, 미국에서 코치로 들어갔을 때 그냥 코치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서 막 커피도 타고 막 불펜도 받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를 그때 떠나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한번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 단장과 직결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카고 컵스에서 이제 코치를 하다가 이제 스카우트란 자리로 옮겨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롯데가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한번 그런 시즌의 멋진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울 트레이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전에 그 롯데 자이언츠의 단장을 하셨던 분 중에서 가장 좀 특별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분 계실 때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롯데 부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전 선수, 특히 이대호 선수 책임론을 좀 거론을 해서 좀 파장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이대호 선수의 혼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팀이 그럴 리가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땐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예. 이대호 선수만 바로 하면 우승하나요? 절대 아니죠.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주위에서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게 싫어요. 저희 팀의 주축 선수고 그런 선수들을 단지 그런 초점이 된다고 해서 이 선수가 모든 걸 뒤집어쓰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 말했던 분들한테 되묻고 싶은 게 있고요. 그럼 이 선수만 잘하면 우승하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많은 이제 개혁 작업들을 하셨는데 딱 오셨을 때 롯데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좀 바꿔야 되겠다.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은 프로세스가 없어요. 저도 프로세스란 말 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더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뭐 어차피 제가 맡은 팀이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가 문제이지 왜 문제가 있었느냐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터뷰에서 굳이 롯데 문제점이 뭔지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 롯데가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문현답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밖에서 이제 보셨던 롯데 그냥 처음에 이제 롯데 단장으로 부임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언젠가 한국에는 단장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팀이 롯데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롯데가 그 전까지도 계속 좀 기업인 출신 단장님들이 계셨고 선수 출신 단장님들도 거의 뭐 안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선수 뭐 실험 야구를 하셨던 분은 계셨어요. 뭐 이철하 단장. 근데 그분은 이제 프론트로 잔뼈가 굵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롯데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와 보시니까 밖에서 보던 롯데랑 안에서 보던 이거는 너무 다른데? 모기업이 너무 좋아요. 모기업이. 네. 저는 사실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진짜 짜다. 뭐 외압이 많다 막 이런 안 그렇습니다. 짠 팀이 FL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애플 잡아도 뭐라고 안 잡아도 뭐라고 뭐 이런 다 짜다 그러고 안 쓰면 쓴다는 뭐라 하고 지원은 굉장히 좋고 일단은 그 모그룹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외압은 없어요. 외압은 없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보스가 누굽니까?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의 보스는 누굽니까? 근데 구단주 대행 구단주 이렇게 오더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제 보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죠. 저는 당연히 듣는 거고 그거를 외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틀렸다고 그 의견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제가 그거를 설득시키고 보스님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제 자질이라고 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팬들이 보기에 외압이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요. 사실 뭐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두고 또 누군가는 뭐 당연한 거라고 하고 또 누군가 또 외압이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진짜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시고 지원도 굉장히 좋으시고.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새로 오신 사장님 또 안치홍 선수 영입할 때도 또 힘도 실어주셨다고. 그렇죠. 예.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저는 안 움직일 생각이었고 기다리려고 했었지만 대표님께서 갑시다. 뭔가 변화도 우리도 좀 큰 변화도 필요하고 한번 동기부여 주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계약도 빨리 진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롯데라는 그룹이 저는 굉장히 그전에 몰랐지만 네.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은 그런 그룹입니다. 안치홍 선수 얘기가 잠깐 이제 예. 우리 단장님 하셨는데 이제 2년 후에 이제 옵트아웃 계약이 있으니까 구단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예. 뭐 선수도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죠? 아, 좀 이런 걸 있을 수 있겠지만 안치홍 선수는 2019년에 했던 것 정도만 하면 2년 연속 하면 그 다음에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성적을 저는 만들어줘야 안치홍 될까요? 선수가 굉장히 저평가된 선수라고 저는. 저평가. 물론 수비에서는 네. 체중이 좀 불면서 범위가 좁아졌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네네. 선수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벌써 7kg가량 감량을 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타석에서만큼은 이 선수가 네. 지난해 부진했다. 물론 그 전에보단 부진했어요. 하지만 전체 KBO가 부진했고 그러니까 그 전체 리그의 수준과 이 선수의 타격 생산 능력, 그러니까 WRC 플러스라는 걸 봤을 때 이 선수의 생산 능력은 미드인필더, 그러니까 유격수, 이루수를 통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기록들을. 그러니까 이런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옵션 계약이 되고 그리고 그 4년 계약이 끝났을 때는 정말 효율적인 계약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타격 선적이라고 봅니다. 지난해만큼만 해줘도. 그 때문에 수비가 이루수가 되도록 네. 하는 게 선수한테만 그냥 이루 수비 너 안 되잖아, 살쪘잖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치홍 선수랑 협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꼬시러 간 거죠. 네, 설득할 때 네. 너를 정말 좋은 이루수로 만들어주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너가 롯데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는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구단으로서 수비가 살이 쪄서 안 된다? 그럼 포기하고 빼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30살이라는 거예요. 30살, 31살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최대한 전폭적인 지원에서 넣을 수 있도록 체중 감량도 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때문에 이 선수가 수비 범위를 찾고 타격 치던 것만큼 쳐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못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본인도 이게 사실 물어봤어요. 설득을 하면서 왜 체중을 이렇게 불렸냐 얘기했을 때 이제 네. 그 2017, 그러니까 18년도에 이제 체중이 좀 불고 타격 성적이 오르면서 네. 뭔가 좀 빠져들었는데 너무 좀 19년에 무리하잖아요. 너무 불리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이게 가동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트레이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체중을 불리고 크게 만드는 게 집중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 트레이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등도 굉장히 굳어 있고 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도 돼 있고 이렇게 좀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도입하고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안치홍 선수가 무조건 잘한다. 이건 당연히 저희 선수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기서 네. 아니, 기대를 했으니까 데려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석에서 예, 제 모습을 해주고 지금대로만 한다면은 네.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인구 반발력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적합하게 또 긍정적으로 변화를 또 꾀하고 있네요. 안치홍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치홍 선수는 사실 홈런 개수는 줄었어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홈런 개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WRC 플러스가 크게 안 줄었는 거는 네. 볼넷도 많이 나가고 네. 뉴타도 많이 치고 네. 삼진도 적고 네. 그럼 굉장히 그 타석에서 보여주는 면들이 이제는 홈런으로만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3할 타자가 무조건 잘 친다? 이런 시대는 또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도 좀 보실 때 성적을 그냥 단지 타율과 홈런 개수로 보기보다는 네. 정말 이 선수가 타석에서 얼마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야구를 한번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타석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그럼 뭐 이루수로 한 몇 경기 정도? 허문회 감독님께서 네. 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네, 네. 지금 감독님의 플랜은 네. 많은 경기 출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쉬어가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시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 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준우 선수는 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루 전향. 본인은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일루 또 할 수 또 외야도 때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옵션이 많아지면 나도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하겠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약간 일루가 네. 쉬운 자리는 아니죠. 단장님. 어렵죠. 그죠? 사실 뭐 네. 일루수가 그냥 땅볼만 잡는 게 아니라 삼루수, 유격수가 던진 폭투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사실 지금 전준우 네. 선수가 네. 무조건 일루수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일루수를 하다 또 안 될 수도 있고 네.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고 다시 자익수도 갈 수 있는 건 그렇긴 하지만 이 선수가 이런 멀티 포지션을 함으로써 허문회 감독님은 팀을 매니징하는데 굉장히 그 플렉서블한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준우 선수한테 그때 당시에 전준우 선수 일루수 조금 하고 자익수 많이 뛸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계약합시다 FA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제가 그때 전준수 선생님 말했던 1루수를 꼭 해야만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던 이유가 저는 계약할 때랑 계약 안 하고 난다, 그러니까 계약 다음이랑 말이 바뀌기가 싫었어요. 계약 전에는 마치 간하고 쌀기를 빼줄 듯이 막 1루수 조금만 보면 돼 해놓고 정작 하니까 1루수 다 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때 그걸 좀 설득하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도 리그에 자타자들이 강한 자타자들이 꾸준히 많아지고 하니까 일루 수비의 또 중요성도 그렇죠. 많이 근데 땅볼 처리하는 거 있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삼루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땅볼 처리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일루수로서 이제 그런 폭투를 잡는 건데 하지만 운동신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그냥 무턱대고 전준우 선수 뭐 일루수를 가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이 선수의 운동신경을 감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좀 시합을 소화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스프링 캠프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미 당연히. 갔을 때 첫날부터 일루수 밑을 끼고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뭐 아시는 것처럼 팀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일루수를 해서 팀을 한번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딱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이 예. 저 고효준하고 손승락 이 두 내부 FA는 지금 계약이 조금 좀 정체가 돼 있다. 뭐 어떻습니까? 아직 그냥 그렇죠. 연락을 줘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크보 핵인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크보 핵인싸의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FA 기상 예보라든지 이제 그 제일 궁금해들 하세요. 아유 이제 팬들께서 어떻게 되냐. 예. 그렇죠. 이런 썰들을 먼저 이렇게 저도 사실 오기면서 이제 택시에서 봤어요. 이렇게 네네. 뭐 구단이 강경하기 때문에 뭐 선수는 뭐 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굳이 제가 그러니까 FA에 대한 인터뷰가 오면 항상 제가 노코멘트를 했어요. 드릴 말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을 해봐야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뭐 결렬됐다거나 끝났거나 아니면 끝났을 경우에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FA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했다 처음에 나오면서 롯데 외부 영입 없다. 보면 그럼 팀들이 이렇게 말해 그러다가 안치홍 선수 잡았으면 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모르니까.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FA 관련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네. 구단도 좋고 선수도 좋고 사실 얼마나 답답하게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이게 굳이 나와봐야 선수랑 구단하고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그냥 하고 만약에 이 선수들하고의 계약이 조금 더 힘들어졌을 때에 대한 어떤 아까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뭐 A 플랜보다는 사실 뭐 B 플랜대로 간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불펜 대안에 대한 뭐 B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플랜 고려를 B하고 플랜 C하고는 뭐 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대책은 네. 세워두고 네네.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 절대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전 네. 노경훈 선수가 처음에 재계약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제 사무실에 노경훈 선수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선수는 당연히 돈을 더 받고 싶은 게 프로로서 당연한 거고 구단은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을 하고 싶은 게 구단의 입장이다. 뭘 잘못했느냐 당신이 프로야구 선수. 그러니까 그렇다. 지금 손승락 선수, 네. 뭐 고효준 선수 또 뭐 구자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온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포화를 많이 받아요. 저는 구단 입장이긴 하지만 이선 선수들이 그런 욕을 먹을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수는 당연히 프로입니다. 몸값을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또 구단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우리가 세운 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A는 FA 신청 그리고 그 금액을 정하는 거는 FA 선수의 권리와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FA에 대한 평가는 구단의 권리와 자유입니다. 그것도. 그 때문에 단호하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수도 잘못한 게 없고 구단도 그냥 선을 지키는 게 옳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FA에 대해서 빨리 하질 뭘 하냐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를 해요. 정말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한 10자리 정도 불러봅니다. 뭐 786에 688 하고 롯데은행 영입하고 싶으시면 돈 보내세요. 자기 돈이면 쓰시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물론 돈을 많이 써서 모든 사람 영입하면 좋지만은 정말 나중에 정말 제가 원하는 선수 나왔을 때 그때 영입하고 싶은데 이미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을 때 참 이건 어떻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트 교육을 받으러 스카우트 학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리포트돼서 왈가불가해요. 근데 한 옆에 있는 스카우트가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 쓴 리포트가 신빙성이 있진 않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목을 내놓고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포트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리포트 잘 쓰건 못 쓰건 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질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메이저리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소속이 아니라 MLB KBO처럼 그런 거에 소속이고 저희들은 목을 내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FA 잘 되고 안 되고 제 목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 그렇죠. 우리 팬들께서는 뭐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누구만큼 이거를 저도 아니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네. 당연히 구단 선수가 많이 받고 싶은 것처럼 구단도 합리적인 걸 제시하고 싶은 팬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싶은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그게 팬이 욕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부분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예.